안녕하십니까. 재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오늘은 언더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은 대세론이었죠. 대세를 지닌 강자가 우세하면 그걸 따라가는, 친구 따라 강남가는 효과라고 하면, 언더독은 말 그대로 개인데요. 뭐 아래 깔려 있어요. 그게 언더독이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애를 동정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2등 하는 사람, 약자에게 지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저희는 만년 2등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제품은 훨씬 더 1등 못지않게 또 그 이상으로 잘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네들의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가는 효과 때문에 저희는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어떤 동정 어린 그런 광고 기법이 그 사람을 2등에서 1등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뭐라 그래요? 언더독 효과. 그죠? 밑에 깔려있는 개가 동정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인지 부조화 이론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정의감이 있어요. 약하고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극하는 거죠. 그러면 약자한테 우리는 충성하는, 약자를 지지해서 강자를 대응하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게 심어져 있거든요. 이런 인지 부조화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약자한테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심리적인 기자재를 동원해서 자기의 마케팅 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그죠?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선거에서도 이런 게 활용되죠. 나는 2등이지만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세로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그죠?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하고 소위 언더독 효과를 서로 맞불을 놓는 그런 식의 어떤 인간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내지는 정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좀 다른 베블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베블린 효과는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스나프 효과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비슷한 효과지만 스나프 효과는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지만 이거는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오히려 더 소비를 하는 현상, 된장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남들하고 틀린 거는 못 보겠어, 뭐 이런 스눕 효과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좀 비난 섞인 효과를 베블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소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소비를 확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주식 투자에 아주 규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요. 주식은 사는 것이다. 그죠? 뭐랑 비슷하죠?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코미디언 요새 잘 나오지 않지만은 마찬가지로 주식은 사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수익률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이렇다라고 하면요, 부동산 수익률이 이 정도예요. 무슨 소리야? 강남이 집값이 지금 몇백 배가 올랐는데, 그거는요, 강남만 그런 거예요. 강남은 이렇겠죠, 그죠? 강남은 이거고, 이게 물가면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이쯤 돼요. 그죠?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주식 시장은 커져왔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판돈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판돈은 그대로 움직이지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름은, 그죠? 도박은 판돈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게 있잖아요. 뭐 출입할 때 뛰어가고. 그러니까 판돈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판돈이 커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왜냐하면 물가보다 또 부동산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강남에 마침 투자를 해가지고 운 좋게 이렇게 간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뭐 주식 개별 주식시장 이렇게 간 놈도 있고 이렇게 간 놈도 있고 뭐 삼성전자 이렇게 갔겠죠, 그죠? 이것보다 뭐 강남 부동산보다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렇게 처박은 놈도 있고 이걸 다 합쳐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베블린 효과를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소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비를 해가지고 낭비함으로써 투자의 어떤 여력을 없애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증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뭐 친구 애인이랑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스노우 효과나 베블린 효과처럼 어디 가서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걸 하기 시작하는 거야. 돈을 벌면은. 그럼 된다 안 된다? 돈 모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 다 베블린 효과고 스노우 효과가 좋지 않은 효과에 물들어 있는 거니까 지금 아껴서 뭐 해야 된다? 주식 사야 돼요. 주식. 근데 주식 사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식만 사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건 경기 변동에 따라 틀리다. 주식이냐, 채권이냐, 또 다른 여러 가지 강남 부동산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효과 때문에 부안내동해가지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 부동산 투자해야 돼? 아니 부동산이 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면 주택이야 뭐야? 아니면은 지금 주식 투자해야 돼? 채권 투자해야 돼?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 재산을 유지하거나 부풀릴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다? 언더독이다, 베블린이다 이런 거에 속지 말자. 이런 효과들은 속지 말자예요. 결국은 얘기하면. 제 얘기 잘 명심하시고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